엔키두가 죽은 뒤 그는 다시는 예전의 밤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잠은 찾아왔지만 깊지 않았고 꿈은 늘 같은 장면에서 멈추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도 피가 흐르는 장면도 아니었다.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진 자리만이 반복해서 남았다. 아침이 와도 그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왕의 하루는 늘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그날 이후 그는 그 틈을 견디지 못했다. 말이 오가고 명령이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늘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사라진 한 존재가 더 또렷했다. 우룩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죽었다. 병으로 쓰러졌고 사고로 숨을 거뒀다. 전쟁이 아니어도 죽음은 도시 안에 늘 존재했다. 그는 그것을 최초로 하나하나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장면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한 사내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손을 잡아도 숨은 돌아오지 않았고 왕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 순간 길가메시는 알았다. 자신이 가진 힘은 싸움을 끝낼 수는 있어도 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혼자 도시 밖으로 나갔다. 성벽 아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을 느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걸리는 시간, 숨이 가빠지는 순간, 피로가 쌓이는 속도. 그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계산은 공포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분노로 바뀌었다. 왜 신들은 이 힘을 주었는가? 왜 인간의 몸에 신의 무게를 얹혀 놓았는가? 왜 함께 싸운 존재는 죽고 자신만 남았는가? 길가메시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했다. 이곳에는 답이 없다는 것. 인간들 사이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떠나기로 했다. 엔키두가 사라진 이 땅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간 존재가 있는 곳으로.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이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불멸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자신의 눈으로 보겠다고. 그날 그는 왕의 자리를 비웠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우룩은 그대로 남았고 길가메시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돌아올 생각으로 떠나지 않았다. 답을 얻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찾으려 한 것은 영광이 아니었다. 위로도 아니었다. 단 하나였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지. 그는 우룩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다. 성벽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이 여정이 흔들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흔적은 점점 줄어들었다. 길은 거칠어졌고 마을은 드물어졌다. 그는 밤마다 불을 피우지 않았다. 어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였다. 죽음을 찾아다니는 길에서 빛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여겼다. 첫 싸움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모래 언덕 사이에서 짐승들이 나타났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존재들이었다. 길가메시는 검을 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이미 수없이 싸워본 몸이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짐승들은 쓰러졌고 피는 모래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죽음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보았다. 쓰러진 몸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그날 밤 길가메시는 잠들지 못했다. 짐승의 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엔키두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투로 쓰러지지 않았던 존재, 힘으로 꺾이지 않았던 존재, 그러나 결국 사라진 존재였다. 다음 날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 아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병이었다. 싸울 상대도 막을 방법도 없었다. 길가메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검을 쥔 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왕의 이름도 아무 힘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죽음에는 전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죽음은 그냥 도착한다는 것을. 마을을 떠나며 길가메시는 계산했다. 칼로 막을 수 없는 것 앞에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간 세계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사람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이름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남아있는 가장 끝을 향해. 그는 산으로 들어섰다. 평지의 길은 여기서 끝났고 앞에는 돌과 어둠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넘지 않았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온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의 공기는 무거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눌렸고 밤이 오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길가메시는 불을 피우지 않았다. 불빛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약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틀째 되는 밤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짐승이 아니었다. 발소리는 일정했고 숨소리는 조절되어 있었다. 길가메시는 검을 뽑았다. 이번에는 본능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였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얼굴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길을 넘으려는 자를 시험하는 존재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길가메시는 몇 차례 피격되었고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싸움은 길게 이어졌다. 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숨이 터지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남았다. 길가메시는 하나씩 쓰러뜨렸다. 마지막 존재가 물러났을 때 그는 무릎을 짚고 숨을 골랐다. 승리의 감각은 없었다. 통과했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쓰러진 채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엔키두를 보았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손을 뻗자 닿지 않았고 그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어났다. 산의 끝에는 입구가 있었다. 태양이 닿지 않는 통로였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는 길. 그는 그 안으로 들어섰다. 뒤쪽에서 바람이 불며 입구가 멀어졌다. 통로 안에서는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고 숨이 차는 순간도 예측할 수 없었다. 벽에는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긁힌 자국과 부서진 돌들. 이전에 도전했던 이들의 흔적이었다. 그는 손을 벽에 대고 잠시 멈추었다. 이 길이 신들의 영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이 들어와도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을 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키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신의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도 이 길을 지나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걸었다. 어둠은 점점 깊어졌고 뒤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인간 세계의 가장자리를 지나고 있었다. 통로 안에는 빛이 없었다. 어둠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다. 길을 잃게 만드는 밀도였다. 그는 걷고 있었지만 앞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발밑의 돌은 미세하게 기울어 있었고 벽은 일정하지 않았다. 이곳은 길이 아니라 시험에 가까웠다. 시간은 분해되기 시작했다. 한 걸음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러 걸음을 한 번에 옮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을 세려다 포기했다.
숫자는 의미를 잃었고 의식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도, 앞에서 기다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옆에서 함께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곳에서 보이는 것은 대부분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엔키두라 확신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 길가메 씨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손이 검자루에서 미세하게 풀렸다. 그 순간 그는 멈추었다. 이 환영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돌아가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속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다. 기억 속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길가메 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답하지도 않았다. 대신 다시 걸었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숨이 거칠어졌다. 엔키두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 이름이 사라졌을 때 통로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둠이 갈라졌다. 아주 희미한 빛이 앞쪽에서 나타났다. 낮은 아니었지만 밤도 아니었다. 경계에 가까운 빛이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빛을 지나자 공간이 열렸다. 통로는 끝났고 넓은 지면이 펼쳐져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고 이곳에서는 바람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인간 세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사라졌다는 것을.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상처는 그대로 있었고 숨은 여전히 필요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앞으로 밀었다.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였다. 아직 시험을 받을 자격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서부터는 신들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이미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앞에는 더 이상 숲도 없었고 뒤에는 우르게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땅은 단단했고 하늘은 낮게 내려와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보였고 발걸음만이 유일한 변화였다. 그곳에서 길가메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떤 끝을 기대하는지.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기억이 몸 안에서 움직였다. 엔키두의 웃음, 싸움 뒤의 침묵, 함께 걸을 때의 숨결.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길가메 씨를 앞으로 밀었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문이 아니었다. 벽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마주 섰다. 왕의 모습이었고 젊은 시절의 얼굴이었으며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던 눈빛이었다. 그 시선은 묻고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얻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는 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듯 열렸고 길은 다시 이어졌다. 시험은 허락이 아니라 통과로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쳤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명령도 아니었다. 다만 지나온 모든 선택이 같은 무게로 되돌아오는 감각이었다. 길가메 씨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불멸이 보상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걷고 있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이 여정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답이 아니라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앞에 서 있던 것은 신도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다. 오래 살아남은 존재의 시간 그 자체였다. 이름은 늦게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숨결이었다. 물처럼 낮고 돌처럼 무거운 숨.
그 존재는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같은 질문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길가메시의 삶을 그대로 비추었다. 우르의 성벽, 젊은이들의 두려움, 엔키두의 몸이 식어가던 밤, 그 모든 장면이 끊김없이 이어졌다. 길가메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는 자리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 인간이 너무 많아졌던 시절. 신들이 잠을 잃었던 밤. 물이 하늘과 땅을 가르던 시간. 살아남은 것은 힘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이야기. 길가메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처음으로 자기 일처럼 듣고 있었다. 그 존재는 말했다. 불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살아남은 자가 짊어지는 형벌에 가깝노라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떠나가며 남은 자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길가메시는 그 말을 이해했다. 이해했기 때문에 흔들렸다. 그러나 흔들렸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존재는 하나를 보여주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의 무게. 죽지 않는 대신 끝나지 않는 하루. 길가메시는 그 장면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답이었다. 얻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라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 길가메시는 그제야 멈추었다. 길가메시는 그곳을 떠났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머뭇거림도 없었다. 얻지 못한 것을 붙잡지 않았고 잃은 것을 다시 부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하나의 흔적을 들고 나왔다. 이름 없는 식물. 뿌리는 단단했고 잎은 조용했다. 살아있음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식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멸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는가? 힘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서는가? 대답은 즉시 오지 않았다. 다만 엔키두의 웃음과 마지막 밤의 숨결이 함께 떠올랐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돌아오는 길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보다 무거웠다. 짐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 몸에 내려앉아 있었다. 길가메시는 더 이상 신의 아이처럼 걷지 않았다. 인간처럼 숨을 고르고 인간처럼 멈추었다. 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물은 조용했고 반사는 흐렸다. 그 순간 식물은 그의 손을 떠났다. 그저 그런 일이었다. 미끄러졌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놓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다만 다시 집어들지 않았다.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섰다. 빈 손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앞을 보았다. 우룩이 있는 방향. 성벽과 사람과 낮은 밤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의 끝이 상실로 보일지라도 이것이 완결이라는 것을. 더 얻지 않아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는 발을 옮겼다. 이번에는 누구의 시선도 따라오지 않았다. 우룩의 성벽은 예전과 같았다. 높았고 단단했고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르게 들어왔다. 지켜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자리로 보였다. 그는 멈추지 않고 문을 통과했다. 환호는 크지 않았다. 사람들은 왕을 보았지만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길을 열었다. 그는 그 침묵을 느꼈다. 두려움도 숭배도 아닌
기다림에 가까운 기운이었다. 그는 왕좌로 향하지 않았다. 먼저 도시를 걸었다. 골목과 시장과 밤을 지나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들은 이전과 달랐다. 명령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라 판단을 가진 얼굴이었다. 그는 그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떠난 사이 도시는 숨을 쉬었다. 젊은이들은 밤에 불려 나오지 않았고 문은 필요할 때만 닫혔다. 왕이 없는 시간 동안 우룩은 스스로를 시험했다. 그는 처음으로 왕자 앞에서 멈췄다. 앉지 않았다. 서서 말했다. 오래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고 위대한 여정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엔키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홀 안에 남아 천천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길가메시는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도시 위에 서지 않겠다고. 모두 함께 서겠다고. 명령보다 선택을 남기겠다고.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다. 설명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납득시키려 하지 않았다. 왕좌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도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길가메시는 그 사실을 보고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이제 그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 이유였다. 그날 밤 우룩은 잠들었다. 불은 필요할 만큼만 남았고 노래는 낮게 흘렀다. 길가메시는 혼자서만 걷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를 찾지도 않았다. 그는 인간의 밤을 처음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밤을 피하지 않았다. 우르의 밤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도 빠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 걸었지만 고독 속에 있지는 않았다. 엔키두의 빈자리는 공백이 아니라 기준처럼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길가메시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불렀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도시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그 변화를 막지 않았다. 그는 통제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조용해질수록 그는 느꼈다. 숲에서 돌아온 이후 자신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힘이 아니었고 기억도 아니었다. 사라질 줄 알았던 질문이었다. 나는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 이 도시는 나 없이도 이어질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남게 되는가? 그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움직이게 했다. 길가메시는 신전을 찾지 않았다. 예언자도 부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 성벽 위에 올랐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자리였다. 별은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별은 인간의 선택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그 무관심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게 했다. 길가메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엔키두의 죽음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 전설로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었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의 침묵이었는가? 그 순간 길가메시는 알았다.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은 힘의 연장이 아니라 끝의 의미라는 것을. 그는 아직 늙지 않았고 아직 강했으며 아직 선택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떠나야 했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의식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는 왕좌를 떠날 것이었다. 도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우룩은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그 선택을 막지 않았다. 도시는 이미 그를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벽을 기다리지 않았다. 밤이 끝나기 전에 성문을 향해 걸었다. 이번에는 영웅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었다. 의문을 안고 떠나는 인간의 길이었다.
그는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번 여정에는 망설임이 존재하지 않았다. 목적은 분명했고 질문은 이미 가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불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사막은 우륙과 전혀 달랐다. 명령도 규칙도 없었다. 걷는 만큼만 길이 생겼고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 단순함이 마음에 들었다. 엔키두가 있었다면 이런 곳을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밤이 되자 짐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의 울음이 모래 위를 가르며 다가왔다. 이전의 길가메시라면 망설임 없이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기다렸다. 사자는 공격하지 않았고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힘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다. 말도 신전도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동시에 언젠가는 멈출 소리이기도 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엔키두가 나타났고 숲이 떠올랐으며 훔바바의 마지막 숨결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 장면들을 밀어내지 않았다. 기억은 이제 길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 끝에 신이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불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었다. 왜 인간은 끝을 알고도 살아가는가? 왜 잃는다는 사실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엔키두는 그 질문을 몸으로 남기고 떠났고 길가메시는 그 흔적을 따라 걷고 있었다. 사막의 끝에서 물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인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경계였다. 그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었다. 이곳부터는 힘이 아닌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시 한번 그를 인간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의 경계에는 인간이 아닌 방식으로 숨쉬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길가메시를 막지 않았다. 길을 묻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신의 시험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었고 답을 구걸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는 물을 건넜다.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곳을 지나면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깊었고 어둡고 조용했다. 파도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침내 땅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남아 있었다. 바람은 늙어 있었고 하늘은 낮게 내려와 있었다. 그곳에 한 인간이 살고 있었다. 아니 인간이었으나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난 존재였다. 그는 길가메시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가메시는 물었다. 왜 당신은 늙지 않는가? 왜 당신은 끝을 지나왔는가? 그 질문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그저 확인이 있었다. 상대는 오래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선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저 남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불멸은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벌이었으며 끝나지 않는 기억이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태였다. 길가메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실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끝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인간이 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말했다. 그것은 신의 선물도 규칙도 아니었다. 바다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생명의 흔적이었다. 얻을 수는 있으나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길감의 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 흔적을 향해 내려갔다. 숨이 가빠졌고 몸은 무거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결국 그것을 손에 넣었다. 식물은 조용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속도 없었다. 길감의 신은 그것을 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불멸을 얻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 시간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르그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길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보다 길었다. 길은 더 이상 인간의 길이 아니었다. 땅은 발을 밀어냈고 하늘은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걷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멈추면 끝이라는 감각만이 분명했다. 밤이 오지 않는 밤이 이어졌다. 어둠이 내려와도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그는 이곳이 시련이라는 것을 알았다. 싸움도 괴물도 없지만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다. 버티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땅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다. 사방에서 동시에 울렸다. 묻지 않았다. 허락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의 사실을 던졌다. 인간은 끝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는 멈춰 서지 않았다.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걷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도. 길은 다시 열렸다. 이번엔 분명한 경계가 나타났다. 바람이 칼처럼 지나갔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살이 깎였다. 이곳에서는 힘이 의미가 있지 않았다.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빠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자리였다. 그는 방향을 틀지 않았다. 가장 고통이 적은 길도 가장 안전한 길도 선택하지 않았다. 가장 멀리 이어진 길을 골랐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 선택을 본 존재들이 있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침묵이 달라졌다. 더 이상 관찰이 아니었다. 개입의 시작이었다. 길감의 신은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신들의 영역 안에 깊게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련은 인간에게 맞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걸음이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반응했다. 이곳에서는 움직임이 곧 선택이었고 선택은 즉시 결과로 돌아왔다. 앞에 형상이 나타났다. 얼굴은 분명했지만 이름은 없었다. 인간의 비율을 닮았으나 인간의 시간에는 속하지 않은 존재였다. 그는 길감의 씨를 막지 않았다. 대신 같은 속도로 걸었다. 나란히 걷는 동안 말을 주고받진 않았다. 곧 길이 갈라졌다. 하나는 낮아 보였고 하나는 높았다. 낮은 길은 숨이 쉬었고 높은 길은 숨을 빼앗았다. 형상은 낮은 길을 보지 않았다. 오직 높은 길만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 길감의 씨는 물었다. 왜 그 길인가? 형상은 대답했다. 낮은 길은 살아남게 하고 높은 길은 남게 한다고. 살아남으면 돌아가게 하고 남으면 바꾸게 한다고.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높은 길을 택했다. 바람이 등을 밀었고 시야가 흔들렸다. 몇 걸음마다 무릎이 꺾였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다시 일어나면 더 느려졌다. 이곳에서는 속도가 벌이었다. 형상은 멈췄다. 더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만 한다고 했다. 길가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던 규칙이었다. 형상이 사라지자 하늘이 낮아졌다. 빛은 줄었고 소리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마침내 문이 나타났다. 닫혀있지 않았고 열려있지도 않았다. 문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통과할 자격을 묻고 있었다. 길가메 씨는 손을 올렸다. 문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한 발을 들였다. 문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하나였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음은 읽는 법을 묻는 자리라고. 그는 발을 들였다. 문은 뒤에서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갈 이유도 사라졌다. 안쪽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니었다. 사라진 자리들이 겹쳐진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흔적이 없었고 공기는 오래된 기억처럼 눌러붙어 있었다. 길가메 씨는 이곳이 빼앗는 자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앞이 아니라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를 요구했다. 돌아갈 때 함께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물건이 아니었다. 이름도 아니었다. 길가메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을 떠올렸다. 엔키두였다. 기억은 선명했고 고통은 즉시 왔다. 형상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이미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이미 잃은 것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길가메 씨는 다시 생각했다. 왕의 자리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다. 그는 오래 멈춰서 있었다. 그동안 공간이 좁아졌다. 숨이 가빠졌다. 선택을 미루는 시간도 비용이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돌아갈 이유를 내려놓겠다고. 형상은 움직였다. 바람이 멎었고 공간이 풀렸다. 그러나 그 순간 길가메 씨는 깨달았다. 돌아갈 이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돌아갈 모습도 바뀐다는 뜻이었다. 바닥이 갈라졌고 아래로 길이 열렸다.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는 내려갔다. 계단은 사라졌고 발을 디딜 때마다 어둠이 반응했다.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바닥에 닿자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물은 얕았고 맑았지만 오래 머물면 서서히 힘을 빼앗았다. 가운데에 돌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형상은 그 자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길가메 씨는 이해했다. 여기서 얻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상태였다. 그는 돌 위에 섰다. 물이 잠잠해졌다. 대신 몸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다. 자신이 더는 예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확신이었다. 형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답만 남는 자리라고 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는 물에서 나왔다. 발은 무거웠고 눈은 맑아졌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시련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바로 마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늘이 갈라지듯 열렸다. 빛이 쏟아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빛이 한 지점으로 모였다. 그곳에 존재들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고 이름도 하나가 아니었다. 그들은 형체를 유지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과 의지만이 모여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섰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고 숨을 고르지 않았다. 그 자세 자체가 질문이자 대답이었다. 존재들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은 분명히 전해졌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하라는 요구였다. 그는 말했다.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끝을 미루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그는 자신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것이 왜 공포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존재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우르의 성벽이 보였고 그 위를 걷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도시는 남아있었고 그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 상태가 자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존재들은 물었다. 이것이 두려운가라고. 길가메시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끝이라고 했다. 그 대답에 공기가 달라졌다. 개입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시련이 아닌 연속된 선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통보였다. 이제부터는 보호도, 경고도 없다고 했다. 결과는 즉시 돌아오며 되돌림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땅이 다시 갈라졌다. 길은 셋으로 나뉘었다. 각각은 다른 속도로 이어져 있었다. 하나는 빠르게 끝났고 하나는 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하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세 번째 길을 택했다. 존재들은 그 선택을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물러났고 하늘은 다시 닫혔다. 그러나 개입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동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길가메시는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불멸은 목적이 아니며 시련은 장애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답이 아니라 이야기만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길은 더 짧아졌다. 걸음수는 같았지만 시간은 압축되듯 흘렀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고 숨은 규칙적으로 돌아왔다. 길가메시는 자신이 돌아가는 방향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다. 시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판단의 순간이 짧아진 것이었다. 앞에 강이 나타났다. 넓지 않았고 깊지도 않았다. 그러나 건너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물가에 서서 기다리지 않았다. 물은 발목을 적셨고 곧 무릎까지 올랐다. 차가움은 없었고 대신 기억이 흔들렸다.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얼굴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강을 건너자 숨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알았다. 이 길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 남길 것과 두고 갈 것이 스스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멀었다. 신들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길의 끝에서 울렸다. 돌아갈 도시를 보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길가메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도시를 여러 번 떠났고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길은 평탄해졌다. 위태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선택은 즉각 행동으로 이어졌고 행동은 곧 결과가 되었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를 준비가 끝난 자의 걸음이었다. 마침내 성벽이 보였다. 멀리서도 분명한 윤곽이었다. 우룩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눈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돌아온다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서는 일이라는 것을. 길가메시는 성벽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안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 남길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한 발을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돌아온 뒤의 선택뿐이었다. 우르의 밤은 이전과 같았지만 길가메 씨에게는 달랐다. 성벽은 그대로였고 불빛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의 감각이 어긋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왕을 불렀고 왕은 응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도시를 채우지 못했다. 그날 밤 길가메 씨는 홀로 성벽 위에 섰다. 엔키두가 서 있던 자리였다. 그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부르지 않아도 기억은 스스로 떠올랐다. 함께 싸웠던 시간보다 함께 침묵했던 밤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시 아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언자도 사제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살아남은 자의 말이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는 이야기를 꺼냈다. 신들이 한 번만 예외를 허락했던 인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름은 낮에는 말해지지 않았다. 밤에만 속삭이듯 전해졌다.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시간의 끝을 건너간 자, 신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닿았으나 신이 되지 않은 인간. 길가메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도시에 그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들의 침묵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노인은 덧붙였다. 그 인간은 불멸을 얻은 것이 아니라 끝을 미룬 것뿐이라고. 그는 세상의 끝을 본 대가로 세상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유혹처럼 남았다. 길가메 씨는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을 믿고 있었고 왕은 여전히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자리에 오래 남는 것이 과연 축복인지에 대해서. 그날 밤 이후 그 이름은 우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신의 처벌이라 했고 누군가는 신의 실수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라고 불렀다. 길가메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만 남겼다. 아직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그 이름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은 결국 입 밖으로 나왔다. 우트나피시팀. 밤을 건너온 이름이었다. 길가메 씨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음성으로 남기기에는 아직 무거웠다. 그러나 숨결 안에서는 또렷했다. 사제들이 모였다. 예언이 아니라 기록을 꺼냈다. 홍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표식이었다. 인간의 수명과 신의 시간을 가르는 경계였다. 우트나피시팀은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였다. 남겨진 자였다. 길가메 씨는 물었다. 어디에 있는가? 사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닿는 법을 말했다. 길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일이라고 했다. 질문을 줄이고 기다림을 늘리라고 했다. 그날부터 우르의 밤은 더 길어졌다. 그는 잠을 줄였다. 분노는 사라졌고 조급함이 남았다. 그는 명령을 아꼈다. 대신 관찰했다. 사람들의 숨이 바뀌는 속도를 보았다. 왕의 말이 닿지 않는 순간을 기록했다. 어느 밤 꿈이 찾아왔다. 형상이 아닌 목소리였다. 우트나피시팀의 것이 아니었다. 신의 것도 아니었다. 바다의 소리였다. 밀려오고 물러나는 리듬이었다. 끝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끝을 품는 리듬이었다. 꿈에서 길가메 씨는 배를 보았다. 돛은 없었고 노도 없었다. 그러나 배는 움직였다.
움직임의 이유를 묻자 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유지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이해했다. 닿는 법은 나아감이 아니라 정렬이라는 것을. 도시에서 소문이 돌았다. 왕이 떠날 준비를 한다고.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이름을 다시 마음속에 두었다. 우트나피시팀은 목적이 아니었다. 기준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 하루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더 빨리 끝나는 결정은 버려졌다. 더 오래 남는 선택만이 남았다. 길가메 씨는 알았다. 바다는 부르지 않는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스스로 건너간다. 길가메 씨는 떠날 준비를 끝냈다. 의식도 선언도 없었다. 왕의 자리는 비워두지 않았다. 다만 자리를 지키는 방식을 바꾸었다. 명령은 줄었고 책임은 남았다. 그는 스스로가 아닌 기준을 남겼다. 도시는 그의 이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배는 밤에 움직였고 물은 소리를 삼키었다. 노도 돛도 존재하지 않았다. 방향을 잡는 것은 힘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물결은 밀어내지 않았고 밀려오지도 않았다. 다만 같은 리듬을 유지했다. 바다는 시련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느렸다. 하루가 며칠처럼 느껴졌고 며칠이 한숨처럼 지나갔다. 길가메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어긋난다는 것을 이미 배웠다. 어느 지점에서 배가 멈췄다. 닿은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수평선이 고정되었고 하늘의 높이가 달라졌다. 그곳에 사람이 서 있었다. 노인이었다. 젊지 않았고 늙지도 않았다. 그는 물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물이 그를 받아들인 상태였다. 길가메 씨는 알았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이곳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면이었다. 노인은 먼저 말하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다만 기다렸다. 기다림이 자격이라는 듯이. 길가메 씨는 말했다. 끝을 미루고 싶지 않다고. 끝을 이해하고 싶다고.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연민도 시험도 없었다. 그저 오래 남아본 자의 정직함만이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불멸은 선물이 아니라고. 그것은 남겨짐이라고. 모두가 지나간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길가메 씨는 물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남는 것은 선택의 무게라고. 그 말 뒤에 바다가 움직였다. 배는 다시 나아갔다. 이번에는 길가메 씨가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는 배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파도도 흐름도 멈춘 자리였다. 배는 정지한 듯 보였지만 가라앉지 않았다. 그 노인은 말없이 바다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낮은 빛이 남아 있었고 물 아래로 이어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생명의 흔적이었다. 오래된 숨이 남긴 자국이었다. 얻을 수는 있으나 지킬 수는 없다고 했던 그것이었다. 길가메 씨는 이해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손에 쥐는 순간 이미 잃기 시작하는 상태였다. 그는 내려갔다. 숨은 짧아졌고 몸은 무거워졌다. 물은 차갑지 않았다. 대신 기억을 흔들었다. 우르게 성벽이 스쳤고 엔키두의 웃음이 지나갔다. 그는 붙잡지 않았다. 지나가게 두었다. 그때 바닥에서 빛이 닿았다. 그것은 작고 단단했다. 약속도 경고도 없었다. 길가메 씨는 그것을 쥐었다. 올라오는 길은 더 길었다. 소나기는 느슨해졌고 의식은 가벼워졌다. 그는 끝내 수면에 닿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얻는 순간보다 돌아오는 순간에 시험 받는다고 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는 다시 움직였다. 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길가메 씨는 손을 풀어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은 집착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를 떠올렸다. 남길 말보다 남길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끝은 피할 수 없다고. 다만 끝을 바라보는 자세는 바꿀 수 있다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바다는 낮아졌고 하늘은 멀어졌다. 귀환의 리듬이 시작되고 있었다. 귀환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배는 흔들리지 않았고 바다는 길을 막지 않았다. 길가메 씨는 손을 펴지 않았다. 쥐고 있다는 감각만을 남겼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밤이 짧아졌다. 별의 위치가 달라졌고 하늘의 높이가 변했다. 그 변화 속에서 작은 어긋남이 생겼다. 바람이 한 번 방향을 틀었고 배는 그 틈을 지나갔다. 그 순간 손안의 무게가 달라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집착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만 보았다. 배는 다시 리듬을 찾았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이전과 달랐다. 하루가 짧아졌고 생각은 길어졌다. 그는 엔키두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다. 생각하면 붙잡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도시의 소리를 떠올렸다. 아침의 소음과 밤의 불빛과 성벽의 그림자였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 너머로 우르게 윤곽이 나타났을 때 그는 숨을 고르지 않았다. 기쁨도 없었다. 안도도 없었다. 다만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있었다. 배는 물가에 닿았고 그는 발을 내렸다. 그때 손안이 비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없었다. 사라진 흔적도 없었다. 다만 더 이상 쥐고 있지 않다는 감각만이 남았다. 길가메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익숙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길은 열렸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길가메 씨는 그 침묵이 도시의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성벽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미소였다. 끝을 손에 쥐지 못했지만 끝을 이해하고 돌아왔다는 미소였다. 이제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우르게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 장터의 소음이 먼저 깨어났고 불은 밤의 흔적을 남긴 채 줄어들었다. 길가메 씨는 왕좌에 앉지 않았다. 대신 도시를 걸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들이 그를 어떻게 지나치는지 보았다.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동안 법정도 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기록을 불러 모았다. 성벽을 쌓던 날들의 수와 무너졌던 밤들의 수를 나란히 두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이 도시의 오래된 예였기 때문이다. 그는 결정을 바꾸었다. 높이 쌓던 것을 멈추고 더 오래 남을 것을 택했다. 빠르게 끝내던 일을 늦췄고 눈에 보이지 않던 손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알았다. 불멸을 대신할 것은 축적이 아니라 전달이라는 것을. 그날 정오 그는 성벽 위에 올랐다.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였다. 그는 전쟁을 말하지 않았다.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시간이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기는지를 말했다. 말은 길지 않았고 선언도 아니었다. 그는 엔키두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다. 동행으로 불렀다. 그 이름이 도시 위에 잠시 머물렀고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길가메시는 그 반응을 붙잡지 않았다. 반응은 남기지 못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 때 그는 다시 걸었다. 왕의 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남길 것은 제도였고 떠날 것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하면 도시는 남고 인간은 지나간다. 그는 그 순서를 받아들였다. 밤이 왔다. 불빛은 켜졌고 우르크는 다시 숨을 쉬었다. 길가메시는 성벽 아래에서 잠시 멈추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남을 것이다. 그 확신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우르크는 조용했다. 축제도 장례도 없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고 그래서 더 분명했다. 길가메시는 성벽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왕의 방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흔들리는 자리였다. 그는 하루를 되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일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대신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다. 남은 것은 지금뿐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이 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전쟁의 소리도 신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을 소리였다. 길가메시는 알았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을. 몸이 무거워졌다. 통증은 없었다. 다만 시간이 쌓인 느낌이었다. 그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힘을 증명하던 손이었다. 지금은 무언가를 쥐지 않고 있었다. 쥐지 않는 법을 배운 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떠올리지 않았다. 우트나 피시팀도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리면 다시 길을 걷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르크의 성벽을 떠올렸다. 자신이 세운 벽과 자신이 넘었던 벽을 모두 포함한 모습이었다. 길가메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확인이 있었다. 끝은 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인이었다. 밤은 깊어졌고 도시는 잠들었다. 길가메시는 그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길 것은 이미 남겨져 있었다. 아침이 오기 전 도시가 먼저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불빛은 하나둘 꺼졌고 골목의 소음도 낮아졌다. 길가메시는 성벽 위가 아니라 땅 위에 있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남을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았다. 떠날 이유도, 돌아올 이유도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두고 갈 것인가였다. 그는 왕의 이름을 벗겨내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이 깨어났다. 일상이 움직였다. 누군가는 그를 보았고 누군가는 보지 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도시가 자신 없이도 숨쉬는 방식을 확인했다. 확인은 안도였고 안도는 마침이었다. 몸이 가벼워졌다.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는 엔키두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리면 붙잡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함께 걷던 방향을 떠올렸다. 방향은 남고 얼굴은 지나간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벽을 보았다. 높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는 달라졌다. 지키기 위해 쌓은 벽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 서 있는 벽이었다. 그는 그 차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두려움은 오지 않았다. 끝은 도착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자리에는 신도 시험도 없었다.
도시는 계속되었다. 이름은 기록으로 남았고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로 흘렀다. 불멸은 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남았다. 기억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것이 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에도 우룩은 움직였다. 그 움직임 속에서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왕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좁혔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그곳에 남겨졌다.